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했다, 이제 행복해지기 위해 이혼한다의 작가 정석원입니다. 이 시간은 대중문화를 통해서 이혼 가정을 살펴보고 부모와 자녀의 소통을 점검해보는 그러한 대화의 시간입니다. 두 분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눈물 마른 여자 황혜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거침없는 여자 안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네. 그 드라마를 보면서 남자분들은 아내분들의 눈치를 보고 그 자리를 슬금슬금 피했고요. 네. 아내분들은 모두 격분하며 드라마에 흠뻑 빠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드라마에 자녀가 있었는데요. 준영이 역할을 맡았던 그 아역 배우가 참 연기를 잘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부부의 갈등을 보면서 그 자녀에 대해서는 얼마나 배려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에피소드를 보시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같이 보시죠. 네. 준영아! 무슨 짓이야 이게? 만나기 싫다잖아. 준영아! 돌아가! 당신 안 본 내 마음이 나갔을 때 겁먹었다고 지금. 저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지금 엄마네 집으로 아빠네 집에 있다가 아빠한테 뺨 맞고 엄마네 집으로 온 거죠. 너 때문에 정말 미안해. 아빠가 사과할게. 아빠랑 얘기 좀 하자. 어? 네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아빠가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우리 오해는 풀어야지. 안 그래? 지금 안 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아,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경찰까지 나왔어. 한 방 먹었네. 아, 아빠 표정 봐요. 그만 돌아가.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다 끝났어. 돌아가. 아, 왜 눈빛 봐요? 뭘 잘했다고. 어디로 끌고 나온 거야? 모든 게 다 계획적이었어? 뭐가? 무슨 소리야 또? 다경이한테 왜 얘기했어? 어떤 일로 하자면 네가 먼저 그래놓고 아직도 나한테 뭐가 남았니? 네가 원하는 대로 나 포기하고 물러나줬잖아. 나 준영이만 아프지 않게만 해달랬잖아. 그래. 잘 키우겠다더니 행복하게 해주겠다더니 그 집 식구들 앞에서 내 아들한테 손을 대! 그래서 당해봐라 그거였어? 준영이 끝장을 보겠다는 거야 너? 왜? 버려질까봐 겁나? 다경이는 너랑 차원이 다른 여자야. 한 번쯤 실수한 거 용서해주면 돼. 어떠냐? 남자들이 참 실망해서? 뻔뻔해요. 용서할 게 따로 있지. 정말 남자들이 아니라 저기서 이태호가 아, 네, 이태호. 알겠습니다. 정말 그 여자는 나랑 다를까? 안 다를걸? 준영이가 널 좋아한다고 착각하지 마. 지금은 잠시 나한테 화가 나서 저러는 것뿐이야. 난 준영이 절대 포기 안 해. 마지막 경고야. 준영이 깨끗이 포기하고 여기서 끝내. 그럼 나 가만 안 있어. 당신 진짜로 끝장내줄 거야. 자네만 끝내릴 거라고. 아, 이게 무슨 짓이야? 너야. 다른 밤으로 날 어떻게 해보려다가 망신만 당한 주제. 아직도 현실 준영이가 관계였네. 다 보고 있을 것 같아.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뭘 어쩔 건데? 제정신 아닌 너한테 절대 준영이 둘 수 없어. 하루라도 빨리 데려갈 거야. 그런 줄은 알아. 자기 전 부인은 저렇게 나가고 싶어? 제정신 아니라고. 국내에서 다 본 거잖아요, 주변 사람. 아, 정말 진짜
용서를 해줄까요? 용서를 용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 옛말이 그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게 첩이 첩골 못 본다고. 솔직히 뭐 첩 아니겠어요? 네, 그러네요. 옛말에 네 그런 번째 말도 부인. 있었나요? 네, 아니 그리고 저 뭐야 저기 저 두 사람의 눈빛을 보면 네. 이거는 전쟁이에요, 전쟁. 맞아, 맞아. 네, 아, 전쟁. 또 생각나는 단어가 파국, 네, 네, 쟁탈전 뭐 아.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네요. 그러니까요. 음, 오늘 여기 에피소드 주제가 네. 정말 용서가 될 건데 네. 제가 용서가 안 되네요. 두 사람을 아유, 보니까. 용서 못해. 아까 그랬잖아요. 첩이 첩골 못 본다고. 제가 어떻게 아. 용서가 되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준영이를 서로 차지하려고 네, 지금 네. 눈에 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첫 대목에 준영이가 아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전 상황이 아빠한테 이제 맞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빠한테 뺨을 맞고. 한 대 맞고 완전 네. 준영이 마음이 좀 돌아선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아빠에 대한 연민 보고 싶고 음. 그래도 아빠랑 함께 있고 싶은 그 마음을 음, 한 큐에 싹 달아나게 해준 것 그렇죠. 같아요. 충격이 엄청 컸을 그렇죠. 거예요. 네. 아빠가 자기를 이렇게 때릴 거라고 네, 생각을 네. 못했을 텐데. 그리고 경찰 부른다니까 네. 아빠 표정 보셨죠? 그렇죠. 쌤통이긴 해요. 네. 네, 자기도 당할 건 당해봐야 돼. 그렇지. 그럴 줄 네. 몰랐냐. 저희 본심 다 나옵니다. 아 그리고 이태호가 사실 준영이한테 손을 댄 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 상황에서 자초지종 물어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사람들 많이 있는데 때렸으니 제가 준영이라도 너무 화가 날만해요. 네. 그러잖아요. 이미 네. 준영이는 아빠에 대해서 원래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그 그쵸. 뺨 한 대로 끝난 거죠. 아빠의 그렇죠. 관계가. 지선우가 그랬잖아요. 버려질까봐 겁나? 아, 아, 솔직히 그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아니 버려질 거를 겁내하면서 음.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선우한테 다시 왔다가 또. 줏대 없이. 근데 진짜 그거를 자기 말로 실수라고 하잖아요. 실수는 음. 용서받을 수 있다. 말도 저는, 안 돼요. 남자들 일반화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이태우가 너무 자기 멋대로 아주인수격으로 자기 네. 막 좋은 대로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의 실수 용서해준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새 살림을 꾸렸으면 며칠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제 애기 생겼다는데 벌써 다른 여자잖아요. 전부인한테 왔다 갔다. 그런 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전 너무 여다경도 배신감 엄청 느낄 것 같아요. 저기서 왜 가서 그 여다경한테 왜 얘기했냐 할 때 그 네. 스토리 네. 아시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서로 이렇게 격한 마음에 네. 잠자리를 한 거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선우가 네. 얘기를 한 네.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하고 애를 때렸냐, 네. 애를 그렇게 잘 이렇게 케어하라 그러지 않았냐라고 이제 대화가 네. 이제 서로 간의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네. 막 격해지는 상황인 거죠. 음. 네, 네. 아, 어떻게 눈물이 마르셨다 그러셨는데, 예, 저 상황에서 네. 그 지선우의 마음은 네. 제가 뭐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사실은 모든 분들이 이태호를 욕을 했거든요. 예. 네. 예. 한번 좀 어려우시지만 그 이태호가 실수는 했지만 우리가 이태호의 상황에서 예. 한번 지금 그 심정은 어땠을까?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네. 예. 이태우의 심정이요? 네. 어렵네. 근데 쉽지 이태호는 무조건 적이고 그 정말 밉고 네. 예, 실수한 사람이고 욕을 먹었거든요. 아마 저 드라마 하는 동안에 이태호 씨 어디 가서 갈비탕도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실 이태호는 준영이한테는 정말 세상의 반인 아빠거든요. 우리가 이태호에 대해서 이해할 만한 구성은 없는가 하는 거를 한번 숙제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 네. 이태호, 뭐 이태호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면 이제 새롭게 살림도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새롭게 살림도 꾸리고 아이도 낳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 준영이도 데려다가 살고 싶지만 그게 참 마음처럼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또 아이는 왜 울었으며 내가 왜 준영이한테 내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아들한테 손을 댔을까 후회도 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사람이 좀 줏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이태호 마음을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참 이게 사람이 어려운 길을 가고 있으면 그것만큼 나머지도 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 힘들다고 또 지선우한테 한번 맞잖아요. 저는 그건 진짜 이해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약간 혼날 행동을 몰라서 하지 않았나 이태호가. 아니 그리고 저는 이 네. 상황에서는 이태호의 마음은 정말 우리 준영이한테 너무너무 미안해.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이게 뭐지? 정말로 사과를 하고 싶다면 지금이 당장 와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서로 시간을 두고 그렇지. 좀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근조근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감정이 머리 끝 폭발한 맞아, 상태에서 맞아. 와가지고 무슨 대화가 되겠냐고요. 아 그리고 이게 어른들이 착각하는 게 아이가 자기 옆에 아이 몸이 온다고 마음까지 온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멀리 나가버렸잖아요. 그렇죠. 떠났는데 네. 아이만 그냥 자기 곁으로 데려가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진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준영이 입에서 그렇게 험한 말도 나오는 거잖아요. 경찰 그거를 부른다고?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부모,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선우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만 내 옆에 데려오면 아이 마음도 데려온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부모들이 진짜 모르는 거 아닐까 싶어요. 네. 지금 저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좀 쉽게 많이 빠져들고 예, 그 지선우의 감정에 또 격하게 우리가 공감하고 또 이태호를 욕하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놓치는 거, 그 다음에 저 드라마에 있는 두 주인공이 놓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네. 자녀가 지금 그 양육의 대상이지만 예, 자녀가 하나의 피해를 본 대상으로 어떤 저항도 못하고 지금 옆에 있다라는 거. 네. 예, 그러니까 그 자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너무나도 그냥 전쟁을 하면서 내 편 들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대상이고 또 시청자 입장에서도 우리가 자녀는 누구 편일까 하는 관점, 그리고 부모들의 행동에 대해서 자녀가 나타내는 그런 반응이나 이런 것들도 어른의 관점에서 저런 거 느낄만 하다, 저렇게 말할 만하다, 이제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그게 좀 우리가 많이 놓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저렇게 쟁탈전을 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자녀가 네. 사실은 지금 저 상황에서 일단은 이태호 씨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떤 감정을 좀 이해하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고 질문 드렸는데, 지금 잘못을 했잖아요. 바람도 펴서 잘못이고 자녀를 때린 것도 잘못이고요. 예, 근데 와서 사실 자녀한테 왜 왔냐 하는 거를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사과하러 온 거 맞습니까? 지금? 자녀를 때리고 그 상황에서 혼란을 주고 사람들 앞에서 때렸으니까 또 망신도 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사과하러 온 거면 사과하러 온 사람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야죠. 그렇죠?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지만 정말 미안하다가 돼야 되는데, 아빠가 와서 아까 말을 꺼냈을 때는요, 우리 오해를 풀어야지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네요. 진짜 오해를 풀어야지. 네. 자기 잘못을 해놓고. 네. 그러네. 그러니까 사과하러 온 거가 맞냐 하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네. 예. 진짜 제일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오해를 풀어야지. 그러니까는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당장 안 가면 경찰을 부를 거야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만 연결되기 그 이전에 그 엄마한테서 엄마가 끊임없이 아빠하고의 관계를 끊도록 아빠를 비난하고 헐뜯고 어떻게 보면은 좀 세뇌를 하려고까지 노력을 한 그 스토리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이는 정말 노력하면서 아빠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지 않으려고 저 상황에서 예, 너무나도 엄마에 대해서 피해를 준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이는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내면적으로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부딪히게 되더라도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부여잡고 있는데 그거를 끊임없이 이제 설득을 해서 아이가 아빠를 미워하도록 설득을 끊임없이 한 게 있고, 그리고 뺨도 맞고 게다가 와가지고 우리 오해를 풀어야지 하니까 초를 쳤어요. 초를. 경찰을 부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저거는요 사실 아이가 아빠한테서 위협을 받아서 저렇게 했고 실망감에 가지고 이제 저렇게 얘기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볼 게 아니라 네. 정말로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고통을 그 스스로가 극복을 못해서 괴로워서 신음하고 있구나라는 관점에서 아이의 얘기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아 정말 이태호가 큰 실수를 했네요. 정말 네. 실수는 그러니까 정말 사과로 왔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잘못을 사과 안 하고 그 상황이 오해였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가 아니에요. 그쵸. 이거는 잘못한 짓이죠. 네. 근데 오해를 푼다고 네네. 말하잖아요. 그래서 준영이가 그렇게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전혀 애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둘이 싸우느라고 그러니까 네, 좀 정신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아까 네. 얘기했듯이 창문에서 아빠하고 엄마하고 하는 짓을 이렇게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준영이가. 아유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사과할 마음이 없다고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는 우리 오해를 풀어야지. 이거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누구랑 갈등이 생겼을 때 이제 제가 잘못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면 네. 그럼 우리가 찾아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 미안하다. 오해 좀 풀어야죠. 우리 오해를 풀어야죠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상대방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할 때 하는 말이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 두 번째 팩트가 있어요. 정말 준영이한테 아버지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지금 거기에 간 게 자녀한테 준영이한테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러 간 거잖아요. 그럼 사과하러 갔으면 그 왜 여다경한테 우리 얘기를 했느냐라고 지금 거기서 그거를 따질 상황이 아니죠. 예, 사과하러 갔으면 사과를 받아주는 자녀의 심기를 살피고 그 앞에서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과할 마음이 없다는 게 우리 오해를 풀어야지라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맞아요. 팔목을 비틀고 왜 그런 얘기를 했냐라고 막 스스럼 없이 그거를 지적하기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아 사과할 마음 자체가 아예 없구나. 그리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자녀 때문에 격해서 와서 야 너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 온 김에 이거는 내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 라고 오히려 자기 분풀이를 하러 찾아왔다고 보이는 거예요. 분풀이. 정말 용서할 수 없네요. 네, 다시 네, 봐도 다시 네. 말씀을 들어도 정말 준영이가 용서가 안 되네요. 용서가 될까? 아니요. 제가 또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네. 저도 흥분해가지고 네. 예. 자 오늘 요 살펴보셨는데요. 네. 참 어른들은요 자녀를 이해한다고 하지만 어른 시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 드라마에 있는 주인공들뿐만이 아니라 시청자인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자녀의 관점에서 한번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예, 이번 에피소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자. 이혼가정. 예, 감사합니다. Miss you 한동안 난 멍하니 지내 시간은 바쁜 듯이 흘러 바람이 매몰차게 스쳐 가네 But I 네 생각으로 힘이 나네 방금 전에 널 본 것처럼 유난히 널 닮은 별 아래 세상이 환하게 보여 넌 날 빛나게 해 존재만으로 Bless you 너 없이 빈 하루가 가네 듬성하게 빈 공간 속엔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Problems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보이며 그냥 지나가는 행인 일 행인 이 행인 삶 침대 위로 누워버려 난 뭘 하고 있을까 넌 알고 있을까 변했어 나의 밤 새벽 2:45 전엔 지옥 같더니 이젠 설레는 마음 그 길로 뛰어나간 난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점만 그 밑을 내려다보며 저기 어딘가에 있겠지 하며 이 밤 처음으로 웃었지 환한 네 미소처럼